조용한 아침입니다. 논에서 돌아온 한 평민은 집 앞 마루에 앉아 작은 장부를 펼쳐놓습니다. 장부라기보다는 지난해 수확과 지출을 적어둔 몇 줄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는 숫자를 세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가 거두어졌고 무엇을 내야 하는지만 기억하려 애쓸 뿐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나면 전세가 떠오릅니다. 곡식으로 내야 할 몫이 정해져 있고 그 양은 해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납으로 바칠 물품도 준비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직접 마련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장에 나가 다른 물건과 바꾸어야 합니다. 군역의 부담이 있는 집이라면 노동의 시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는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절처럼 돌아오는 일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도, 여름 장마 속에서도, 가을 수확이 끝난 뒤에도 항상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노동은 단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납부의 날을 향해 조금씩 쌓여갑니다. 집안은 특별히 어둡지도 밝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조용히 놀고 있고 아내는 곡식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이미 다음 달로, 그 다음 계절로 옮겨가 있습니다. 세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선의 세금은 단순히 국가가 곡식을 거두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생산력, 지역의 물산, 그리고 사람의 노동을 한 질서 안에 묶어두는 장치였습니다. 전세 공납 군역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한 집안의 삶에서는 늘 한 덩어리의 부담으로 겹쳐졌고 어느 하나만 가볍게 느껴지는 해는 드물었습니다. 백성은 해마다 얼마를 낼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를 함께 계산해야 했습니다. 먼저 전세는 토지를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논과 밭의 결수와 등급에 따라 곡식을 내야 했고 토지에 좋고 납품이 장부에 반영되는 듯 보였습니다. 원칙상 풍흉을 살펴 감면하는 규정도 있었으나 흉년의 사정이 위로 전달되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은 길었습니다. 기준이 늦게 바뀌면 집안에서는 먼저 정한 몫을 떼어두고 남은 곡식으로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한철의 납부가 아니라 저장과 파종 계획까지 거꾸로 세우게 만드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공납은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종이, 배, 소금, 어물, 약재처럼 고을마다 할당 품목이 달랐고 때로는 같은 품목도 규격과 수량이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고을의 할당이 곧 집집마다의 능력을 뜻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집은 그 물품을 만들 기술이 없고 어떤 집은 재료를 구할 길이 멀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사서 내거나 대신 납부해주는 사람을 통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때 물품값뿐 아니라 운송비, 중개비, 수수료가 겹쳤고 공납은 물건보다 비용의 사다리로 체감되곤 했습니다. 같은 공납이라도 장거리 상한과 도성 인근은 준비의 난이도가 달랐습니다. 군역은 장정에게 부과된 의무였습니다. 직접 군에 나가 복무하기도 했고 군포로 대신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포는 단지 은전이나 배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비우면 농사와 품팔이의 균형이 흔들리고 남은 가족이 그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반대로 군포를 마련하려면 배를 짜거나 품삯을 더 벌어야 했고 그 시간은 곧 밭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군역은 집안의 사람과 시간을 국가의 달력에 맞추어 재배치하게 만드는 의무였습니다. 이처럼 전세 공납 군역은 장부에서는 분리되었지만 한 가정의 자원은 하나였습니다. 곡식은 겨울을 넘기기 위한 저장이면서 전세의 납부이기도 했고 필요하면 공납 물품을 바꾸기 위한 교환 수단이 되었습니다.
물품을 사느라 곡식이 줄면 다음 해 전세를 준비할 여유가 줄어들었습니다. 장정이 군역으로 빠지면 생산이 감소하고 감소한 생산은 다시 납부의 압박을 키웠습니다. 조선의 세금은 그래서 한 번 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년 곡식 물건 사람을 다시 배치하게 만드는 반복 구조로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에 호적과 장부의 문제가 겹쳤습니다. 세금과 역은 호와 인을 단위로 매겨졌고 이름이 장부에 오르면 의무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장부에서 빠지는 것은 곧 생존의 기술이 되기도 했지만 적발되면 다시 더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가 보는 한 집과 실제로 굴러가는 한 집 사이의 틈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평민에게 세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해 반복되는 생활의 배열, 그리고 다음 계절의 가능성을 조정하는 기준처럼 다가왔습니다. 조선의 세금 구조가 평민의 삶을 무겁게 만든 이유는 단지 부담의 총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금은 해마다 반복되었고 그 반복은 예외보다는 기준에 가까웠습니다. 한 번에 납부로 끝나는 의무가 아니라 다음 해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전세는 수확이 끝난 뒤 거두어졌지만 그 준비는 파종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종자를 선택할지, 얼마나 저장할지, 얼마나 남겨둘지에 대한 판단에는 이미 납부의 몫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세금은 생산 이후에 계산되는 비용이 아니라 생산 이전부터 작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해마다 동일한 형식으로 되풀이되었고 그 반복은 점차 가정의 선택 범위를 좁혀갔습니다. 공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정 물품을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은 평소의 교환 관계와 소비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물건을 구입해야 하고 값이 오르기 전에 준비해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재화를 이전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이동과 함께 생활의 리듬을 재편했습니다. 군역의 구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복무나 군포 납부는 일시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의 배치와 기술의 전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정 기간 생업에서 빠지면 집안의 경험과 숙련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생산 효율은 변동하고 이는 다음 해의 수확과 다시 연결됩니다. 세금은 단지 재정을 확보하는 장치가 아니라 가정 내부의 인적 자원을 재조정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특징은 예외가 드물다는 점이었습니다. 제도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동했습니다. 감면과 조정의 규정이 존재했지만 그것이 모든 가정에 균등하게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민은 언제나 기준에 맞추어 움직여야 했고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세금 구조의 압박은 한 해의 고통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되는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저장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교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노동력의 공백이 쌓이면 가정의 여유는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 감소는 급격하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그 안정성은 곧 부담의 지속성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의 세금은 그래서 단순히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 삶을 설계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평민은 매년 같은 구조 안에서 선택을 반복해야 했고 그 선택의 폭은 해가 지날수록 미세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세금은 보이지 않는 선처럼 삶의 둘레를 둘러싸고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조금씩 제한했습니다.
어느 고을의 한 평민 가정을 떠올려 봅니다. 넓지 않은 논 몇 마지기와 작은 밭을 함께 경작하는 집입니다. 수확은 해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남는 양도 많지 않습니다. 곡식은 먼저 씨앗으로 남겨두고 다음으로 집안의 식량을 계산한 뒤 마지막으로 전세의 몫을 따로 쌓아둡니다. 이 순서는 익숙하지만 해마다 조금씩 조정됩니다. 공납의 물품은 직접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에 나가 배나 종이를 샀거나 다른 물건과 바꾸어야 합니다. 장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지만 오가는 시간은 하루의 노동을 대신합니다. 물건 값은 계절과 수요에 따라 달라지고 예상보다 조금 더 비싸지는 해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집안에는 장정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역의 의무가 돌아오는 해에는 군포를 마련해야 합니다. 배를 짜거나 품을 팔아 돈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밭을 고르는 데 쓰이지 못하고 수확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족은 그 공백을 나누어 메웁니다. 아이가 조금 일찍 일을 배우고 아내는 밤늦게까지 손을 움직입니다. 특별한 사건은 아니지만 생활의 속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가정은 흉년을 겪고 있지도 않고 큰 빚을 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매해 반복되는 의무를 먼저 고려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곡식은 항상 일정한 양을 남겨두어야 하고 물품은 기한 전에 준비해야 하며 노동력은 군역의 시기를 중심으로 재배치됩니다. 생활은 안정되어 보이지만 여유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장량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교환에 드는 비용과 노동의 공백이 겹치면 남는 곡식은 줄어듭니다. 그 감소는 급격하지 않지만 분명히 체감됩니다. 다음 해에는 더 신중히 계산하고 더 일찍 준비합니다. 그러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의무는 다시 돌아오고 집안은 다시 자원을 나누어 배치합니다. 이 가정의 삶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선택의 폭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세금은 큰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지만 생활의 배열을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서히 축적됩니다. 같은 세금 구조 안에 있었지만 양반과 평민이 체감한 부담의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제도 자체는 토지와 인구를 기준으로 작동했지만 그 제도를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신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차이는 단순히 납부하는 양에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양반 역시 전세와 공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교적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생산량의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수확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토지에서 보충할 수 있었고 교환 관계 또한 더 넓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납의 물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대리 납부를 맡기거나 거래망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군역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반은 원칙적으로 군역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이는 단지 의무의 경감이 아니라 노동력의 배치가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민이 생업과 군역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야 했다면 양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문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부와 문서에 대한 이해도 역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규정은 글로 남겨졌고 해석의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감면이나 조정의 가능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평민은 기준에 맞추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는 동일했지만 그 제도를 다루는 능력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되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은 작은 변동을 흡수할 수 있었고, 여유가 적은 집안은 그 변동을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같은 세금 구조 안에서도 누군가는 조정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순응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세금은 신분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제도라기보다는 같은 틀 안에서 서로 다른 완충 장치를 가진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완충의 유무가 삶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세금 구조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반복되는 질서로 남았습니다. 전세와 공납, 군역은 각기 다른 항목이었지만 매년 같은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제도는 급격히 변하지 않았고 그 안정성 속에서 생활의 배열도 일정한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평민은 매해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남겨두어야 하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어느 시기에 노동을 비워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이는 해에도 조용히 반복되었습니다. 세금은 생활을 무너뜨리기보다 생활의 경계를 조금씩 조정하는 힘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구조 안에서 누군가는 여유를 지킬 수 있었고 누군가는 그 여유를 점차 줄여야 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세금은 국가의 운영을 위한 장치였지만 동시에 각 가정의 선택폭을 규정하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평민에게 세금은 단지 내야 할 몫이 아니라 매년 삶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계산은 계절처럼 돌아왔고 그 속에서 각자의 삶은 조용히 형태를 바꾸어 갔습니다.